돈은 더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더라고요. 북한의 그 부정부패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만연화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이념처럼 들리지만 지금 북한 사회에 만연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고위직뿐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도 부정부패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부패 인식 지수는 100점 만점에서 16점, 180개 국가 중 174위입니다.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순위입니다. 북한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권력을 얻고, 돈이 있어야 법의 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고는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 온 나라가 뇌물판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와이로라 그러는데 와이로 먹인다 그러는데 자기 직장에도 뇌물 줘야 되고 북한은 온 모든 가정에 다 뇌물 줘야 됩니다. 북한 사회는 뇌물이 너무나 보편화됐고 이거는 고위직뿐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도 부정부패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부정부패는 고난의 행군을 겪은 1990년대 이후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배급이 중단되고 많은 주민들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장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관료들 사이에는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내 하고는 그 돈 못 내면 그 자리에 내야 되는데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위생감독이라고 와서 음식 검사한다고 음식을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는 못하겠다 문을 닫아버리면 못 팔잖아요. 또 어느 날에는 와서 또 어디서 술 장사한다고 술이 또 가짜 술이라고 또 뺏어가고 담배도 또 이거 팔지 말란 것 같다고 또 초코파이에 그런 거 있으면 또 한국 음식이라고 이것도 뺏어가고 또 중국 물건 팔지 말라는데 중국 물건 뺏어가고 그러면 한 달 30일 동안에 제대로 장사가 되는 날 며칠 있겠어요. 그러면 오게 되면 또 담배 주고 술 주고 소주 좋은 거 주고 이렇게 주고 또 식사시키고 하면 돈 계속 이중 상중 나가고 돈은 돈대로 내려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국가 차원의 공급 체계가 붕괴되면서 보건 의료계에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뇌물 없으면 진료도 받을 수 없고 약도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국영 병원이고 무상 치료를 표방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 중후반 들어오면서 고난의 행군이 이렇게 생기고 그 과정에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경제난으로 먹고 살아야 돼서 자기 먹는 일 때문에 밖에 나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병원에 있어봤자 위에서 공급되는 약이 없고 적게 공급되는 그 약을 그나마 내가 치료제로 좀 써보려면 아무래도 의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돈이 아니더라도 물품으로도 이렇게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면죄부도 살 수 있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엄격하게 단속하는 탈북자들도 뇌물만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합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갑니다. 돈만 주면 지금은 심지어 교과서에 간 사람도 뇌물을 주면 다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요. 근데 원성보위부에 넘어가면 원성보위부에 넘어갔다가 이제 그 빠지는 거는 중국 돈으로 5만 원 내야 된답니다. 최하가. 북한의 부정부패 사례는 북한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한국의 삼성전자는 모든 올림픽 참가 선수와 IOC 위원들에게 최신형 스마트 전화기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에게는 이 전화기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유아시아 방송이 IOC에 문의한 결과
북한 선수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전화기들은 선수단 임원이 수령해 갔지만 선수들은 스마트 전화기를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 관료들이 선수들을 위한 선물을 가로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이후 북한 당국은 삼성에서 선물하는 스마트 전화기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는 북한 최고위층 관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북한 주민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높은 직책을 얻어내기 위해 매관, 매직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북한에서 뇌물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일꾼들, 그리고 보위부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뇌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권력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뇌물을 많이 받죠. 특히 그 중에서도 또 노동당에서도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뇌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뭐 북한의 장성 스타 하나 다는데 10,000불까지 된다는 그 루머도 있고, 특히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뇌물을 안 요구해도 스스로가 생깁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부정부패를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김정은 총비서는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부정부패 혐의로 처형했고 지난해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도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부단 행위와 같은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본인도 사실은 부패 대상이죠. 다른 나라의 국가 대통령들 같으면은 국가 원수들이 다 월급이 공개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월급을 공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수많은 호화별장, 그리고 뭐 외제차, 김정은 가족이 한 해 공수해서 오는 그 고급 요리 음식들만 봐도 뭐 수천만 달러가 될 텐데.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 10년 동안 부정부패와 싸우겠다며 많은 관리들을 처형하고 숙청했지만 북한의 부정부패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아무리 규율과 감독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 내 부정부패는 뿌리 뽑기 힘들 것이라고 이현승 지국장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반부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북한 체제상 불가능합니다. 반부패를 하자면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이 공무원들의 월급을 높여주고 그들이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가 보장이 되고 또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돼야 그 사람들이 이전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북한의 월급은 다 아시다시피 평균이 50센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생활비를 가지고 가족을 유지하고 자기 품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무리 나서서 그렇게 심지어 청사를 해도 부패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